카이스트의 차미영 교수님께서 코로나19 인포데믹과 팩트체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있는 차미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게 될 것은 코비드19에 있어서 인포데믹과 팩트체크에 대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한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소개도 드리고 이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차관점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몇 달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을 어떤 소식이 우리 코로나19일 텐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많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한 알코올을 마시면 몸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 그런데 사실 강한 알코올은 우리가 물체의 표면을 소독하거나 닦는 데 사용하면은 이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마신다고 그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죽지는 않죠. 이거는 가짜 뉴스였고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는 사실 또 다른 나라에 퍼지면서 특히 이란이나 베트남 등에서는 알코올을 원래 이제 많이 안 마시던 나라에서 알코올을 마셔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특히 메탄올을 잘못 섭취해서 수백 명이 사망한 사건까지 이어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루머는 우리 헤어드라이어 루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뜨거운 바람으로 하면은 이제 마스크 같은 걸 소독하거나 집에 돌아와서 옷 등을 소독하면 바이러스가 뭐 날아간다, 죽는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거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루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0초 숨참기도 루머가 있었죠. 근데 이런 10초 숨참기가 지금 들으면 굉장히 우스운데 영국의 또 어떤 건물에서는 그 건물 안에 들어오기 전에 10초 숨참기에 성공한 사람만 들여다보냈다고 하고 뭐 특히 뭐 양파 냄새를 맡아봐라 이런 여러 가지를 실제로 시행을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짜 뉴스 등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하다가 진짜 중요한 더 중요한 방역의 수칙을 지키지 않게 되고 특히 10초 숨잡기라고 '나는 괜찮지.' 하고 돌아다니면서 무증상 감염자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짜 뉴스의 피해는 사실은 재미있어 보이는 가짜 뉴스도 모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세계 공통적인 가짜 뉴스가 많았다는 것을 착안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먼저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하게 된 우리는 경우였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가짜 뉴스가 이미 중국에서 이미 번졌고 이미 팩트 체크가 끝난 상태인데도 그게 우리나라에서 퍼진 가짜 뉴스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빠르게 팩트 체크를 이제 했는데 그렇게 팩트 체크된 뉴스들이 그 뒤에 있는 후속 국가들에서 또다시 세계 다른 언어들로 번역이 되고 생겨나면서 똑같은 가짜 뉴스의 피해가 또 새로운 나라에 가서 반복을 하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퍼진 가짜 뉴스가 있었고요. 그중에 물론 세계로 퍼지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퍼진 뉴스들도 있어요. 특히 어디 뭐 베이징 시내를 봉쇄할 것이다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특정 나라의 뭐 약재라든지 문화에 기반한 뉴스들은 퍼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만 퍼진 가짜 뉴스 중에서는 불꽃놀이를 하면 불꽃놀이를 좋아하나 봐요. 그러면 바이러스 대기 중에 있는 아황산 가스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바이러스를 소멸시킨다. 이런 가짜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퍼진 뉴스들은 다른 나라에 계속 언어를 바꿔가면서 퍼지기도 하고 일부 가짜 뉴스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세계로 퍼진 가짜 뉴스는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포데믹이라는 단어도 이제 생겼고 이거는 인포메이션과 에피데믹이 합쳐져서 이 뜻은 가짜 정보가 단지 많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 온라인 상에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가 둘 다 너무 많아서 개개인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가 있게 된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짜와 진짜 정보가 혼재해 있으면 어떤 것이 개인들은 진짜인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바이러스 자체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가 모르는 검증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생사를 가르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스만 몇 가지 살펴봐도 인포데믹의 피해가 실제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소금물 방역이었죠. 그래서 교회 교회에서 다 같이 같은 그 밀폐된 공간에 모이면서 소금물을 입에 뿌리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사례에서만 벌써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알코올 관련된 메탄올 관련된 거는 정말 수백 명이 사망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좀 우스운 뉴스긴 하지만 홍콩에서는 이제 사재기가 있으니까 휴지가 동나서 강도들이 휴지를 600롤을 가지고 훔치는 사건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스운 뉴스도 있고 정말 심각한 뉴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인포데믹에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선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가짜 뉴스를 연구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기존에서 착안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보면요. 먼저 첫째는 사실 정보와 가짜 정보의 빠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짜 정보와 사실 정보는 개개인은 핸드폰에서 이렇게 받아볼 때 이게 진짠지 가짠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가짜 정보와 사실 정보가 퍼지는 모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특히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이렇게 왼편 그림처럼 그 정보가 퍼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의 모양이 다르게 생겼다고 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지,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이 일어나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을 하면 자동으로 한 80% 정도 이상, 85% 이상은 이 정보는 가짜일 확률이 높다 하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정보를 추리고 굉장히 가짜스럽게 전파가 되는 것을 팩트 체커가 검증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루머에 신속히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 루머의 골든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반에 뭔가 새로운 정보가 오면 놀랍기도 하고 그 정보를 꼭 믿지 않더라도 그 정보가 가지는 어떤 가치가 있죠. 새로운 정보, 놀라운 정보, 우리 흔히 novel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보들 가치 때문에 전파가 시작하는데 그 전파가 초반에 잡지 않으면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정보를 멈추는 건 너무 어려운데 초반에 쪼끔 있을 때는 오히려 멈추는 것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초반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루머에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잘 된 사례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초반에 특히 헤어 드라이어 루머만 해도 6 시간 미만으로 초기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빨리 검증이 되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질병관리본부에만 가도 팩트 앤 이슈 체크 그 외에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팩트 체크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주고 소셜 미디어에서도 메가폰처럼 언제든지 코로나 관련 기사로 관련 정보로 갈 수 있게 해 줬어요. 반면에 뭐 일부 다른 국가들에서는 마스크 쓰는 거 하나에 대해서도 어떤 채널에서는 써라, 어떤 채널에서는 쓰지 말아라 하고 서로 컨시스턴트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기 시작하면은 그 정보가 공신력도 없을 뿐더러 그 루머가 종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은 팩트 체크된 결과가 팩트 체크가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2014년에 페이스북 팀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페이스북 포스트 하나가 네트워크 내에서 쉐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공유가 되고 있을 때 파란 점들이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그거를 퍼가면 공유를 하면 이게 선이 생겨서 그다음 사람이 이제 전파를 하게 되는데 그 공유를 했을 때 누가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 정보는 이미 팩트 체크된 가짜 뉴스다." 하고 댓글을 단 경우는 점을 빨갛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빨갛게 점이 되면은 그 뒤로는 네트워크가 더 많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팩트 체크를 해 놨다면 그 정보가 더 이상 전파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팩트 체크가 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짜 정보에는 계속해서 댓글을 달고 라벨링을 하고 "이거는 이미 팩트 체크 된 거다." 하고 계속 남겨 놔야지 그다음 사람이 그걸 더 이상 전파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지속적인 이 작업을 해 줘야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합해서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나온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빠른 판단이 있고, 이것을 AI가 빅데이터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초반에 신속히 대응해 줘야 되고, 팩트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계속해서 코렉션하는 과정이 지루하지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게다가 또 이것들을 조금 한 발자국 더 앞서서 가자고 한다면, 루머가 이미 발생하고 나서 그걸 고치려는 거에는 우리가 아는 confirmation bias, disconfirmation bias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미리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나라의 팩트 체크를 가지고 와서 전파를 했더라면 루머의 인포데믹에 대해서 더욱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빨리 해야 되고 선제적인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총합을 해서 저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3월 초부터 해 가지고 루머를 앞선 팩트라는 캠페인을 론칭을 했고, 저희 과학자들과 뭐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계신 교수님들, 그다음에 IBS 카이스트를 중심으로도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같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루머를 앞선 팩트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캠페인의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팩트 체크가 끝난 정보들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남미에 있는 다른 나라에는 그 루머가 생기기도 전에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팩트 체크를 먼저 전파를 하자. 그러면은 루머를 보더라도 이미 팩트를 봤기 때문에 그 루머를 믿게 될 확률이 낮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회사도 아니고 많은 리소스가 없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순간에 그럼 우리가 번역을 해 줄게." 해서 50여 명의 인터내셔널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20 개국 언어로 저희가 번역을 했고, 전파를 소셜 미디어를 하고 서로 이메일로도 전파를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결국에는 5만여 명이 넘게 이 메시지를 저희가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분들로부터 이 루머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사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151 개국에 전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캠페인을 할 수 있었던 것들, 아무래도 이것이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인 것 같고, 이 캠페인을 참여함으로써 본인도 인포데믹에 대해서 더 잘 알 것 같다는 뭔가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인사이트를 세 가지를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개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하진 않았고요. 그중에서도 한 대충 50여 명 정도 이상의 답변자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자가 충분치 않으면 이제 그 나라에 대한 패턴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나라의 답변자가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국가를 보니까 한 40여 개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40여 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파인딩 첫 번째는 이 그림에서는 나라들이 정렬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GDP per capita가 높은 나라, 왼쪽으로 갈수록 GDP per capita가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루머를 본 우리가 한 11개 정도의 루머를 보여줬는데 그 11개의 루머가 대해서 몇 개나 루머를 받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왼쪽으로 갈수록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루머를 더 많이 봤다라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루머를 봤다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인프라가 약한 개발도상국일수록 선진국보다도 인포데믹에 더 크게 노출이 되어 있고 인프라도 이미 약하고 코로나19로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인포데믹에 대해서도 대처를 추가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우리가 질문을 한 11개의 그 가짜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스파이더 차트입니다. 이거를 국가들이 이제 40개나 있으니까 그거를 컨티넨트별로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개 이제 클레임들이 있고 빨간색은 그 루머를 몇 퍼센트의 사람이나 받는지를 물어보고 그 안에 있는 녹색은 그럼 그 루머에 대한 팩트 체크를 본 사람은 몇 퍼센트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빨간 쪽의 스파이더 차트가 녹색보다 훨씬 크고 거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인포데믹에 노출된 사람은 그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를 본 사람의 2배 정도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출된 사람 중에 반은 팩트를 전혀 보지 못하고 가짜 정보만 접했다라는 뜻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기후나 의약품에 대한 루머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기후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것이다. 의약품은 기존의 말라리아나 뭐 HIV 치료제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루머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금물 가글링을 매일 하면은 뭐 목을 보호해줘서 뭔가 감염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루머들이 있었는데 이 루머는 아시아권에서 아시아와 또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이쪽의 중동 국가와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한 80% 정도 이상이 나 그 루머를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유럽에서는 가글링 루머를 본 사람들이 한 25%, 30% 정도밖에 안 되고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가글링 루머를 본 사람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선 굉장히 잘 팔리는 루머가 어떤 나라에서는 컬처럴하게 잘 그냥 전파가 안 되는 루머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신에 관련된 루머. 이 백신을 맞으면 앞으로 개발될 백신에는 그걸 맞으면은 아이를 잘 못 낳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의약 회사들이 돈을 벌려고 만드는 그냥 수단에 불과하다. 효과는 없다. 혹은 이거는 이 속에 칩이 들어있어서 내가 어딜 가는지 다 모니터링이 될 거다. 이런 백신에 관련된 루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백신에 대한 루머나 5G에 대한 그런 루머들이 인기가 없었어요. 아마도 그 백신 접종률에 있어서도 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잘 맞는데 백신에 대한 원래 잘 안 맞는 그 접종률이 높지 않은 나라들도 있을 텐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더 백신에 대한 루머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루머의 가장 효과를 루머가 인포뎀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신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더라면
맞을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걸 종속 변수로 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독립 변수로 보고서 같이 모델링을 해 보고 여기서는 marginal effect라는 거를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많이 데이터가 이제 그려져 있을수록 그 해당 변수가 백신을 맞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왼쪽으로 가 있을수록 백신을 맞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씩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기존에 의무적인 백신이 아닌 뭐 독감이라든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맞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그걸 맞을 의향이 있다라고 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발적인 백신 접종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요 왼쪽에 있는 빨간색과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두 개를 같이 세트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백신에 관련된 루머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영향이 왼쪽으로 가 있죠. 근데 반면에 백신에 관련된 그 루머의 팩트 체크를 받다면 그만큼 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포데믹에 대한 나쁜 노출의 영향이 팩트 체크에 노출이 되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굉장히 효과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현재 '이거 진짜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코로나19는 뭐 독감과 다르지 않아. 이거는 가짜다.'라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위기 인식을 많이 느낄수록 백신 접종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인포데믹의 가장 나쁜 영향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단지 인포데믹에 노출된 게 아니라 그 인포데믹이 얼마나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 클레임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은 백신이 나오더라도 맞지 않겠다고 했고 그 marginal effect가 다른 거에 비해 굉장히 왼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팩트 체크는 인포데믹의 노출에 대한 피해를 상쇄를 시켜주는 좋은 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짜 뉴스를 나는 믿을 만하다라고 대답을 한 경우 백신을 거부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herd immunity가 있는 것처럼 사회 전체에서 구성원들이 백신을 맞고 다 같이 소셜 디스턴싱을 해 주고 해야지 이것이 성공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일부 인원들이 그런 걸 지키지 않고 백신을 거부하고 한다면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짜 뉴스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팩트를 보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경험을 했고 또 테스티모니얼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 캠페인을 보고 저희한테 와서 많은 걸 글도 남겨주고 자기가 중국에 있는 뭐 선생님인데 학생들과 이 캠페인에 대해서 같이 봤다. 그리고 자기 언어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든지 자기도 기여하고 싶다. 이런 굉장히 많은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식으로 앞으로는 이 팬데믹이 앞으로도 유사한 팬데믹이 앞으로 더 생길 텐데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조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캠페인에 대해서 20개국으로 어떻게 번역이 됐고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지 또 저희가 뭐 수집한 데이터가 궁금하시면은 여기 아래에 링크가 있고 QR 코드가 있는데 이걸 참고하셔서 여기 오셔서 그 ibs.re.kr/fbr Facts Before Rumors 이 사이트에 오시면은 이 정보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라이브 세션에서 질의응답 받는 걸 기대하도록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미연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연구와 캠페인을 동시에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캠페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민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거기서부터 아주 그 중요한 연구 결과를 뽑아내셨다는 것 참 존경스럽습니다. 차미연 교수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언제, 이 시점, 어느 시점에 우리가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느냐라는 그 시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과 국가 간으로 굉장히 이 비슷한 루머들이 확산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또 국가 간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팩트 체크가 여전히 어떤 그 허위 정보를 상쇄하는 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